여러분 안녕하세요. 타로 잠자린입니다. 오늘의 주제, 여러분의 현재 염탐하고 있는 이 사람이 진짜 바라는 게 뭔지에 대한 리딩을 해보려고 합니다. 늘 그랬듯이 차크라 카드 4장 놓여져 있고요. 마음이 가거나 눈길이 가는 카드 선택하셔도 좋고,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화면에 손가락 혹은 손 이렇게 올리셔서 나랑 기운이 맞는, 나를 끌어당기는 것 같은 카드 골라주시고 하단 타임스탬프 바로 가셔서 해당 번호 리딩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시간 5초 드리도록 할게요. 아직 못 고른 분들 위해서 차크라 오픈할게요. 시간 5초 더 드릴게요. (1번) 플리딩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의 주제, 1번 분은 현재 염탐하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한 리딩을 해볼 건데, 먼저 그 상대방 분, 현재 좀 상황적인 부분? 이 사람의 멘탈? 좀 이런 것 좀 볼게요. 그 사람의 현재 어떤 상태, 이 사람의 상태. 잘 살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뭔가가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 이 정도 캐치하시면 될 것 같은데, 이 사람 볼게요. 와, 이 사람 뭐야? 너무나도 잘 살고 있는 사람인데요. 이렇게 잘 살 수 있나 싶을 만큼 잘 사는 사람. 그 사람이 1번 분을 염탐하고 있다, 이렇게 보여지는데, 우리가 보통 염탐을 하는 건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저 사람에 대한 어떤 아쉬움, 그게 미련, 약간 좀 뭐랄까 막 좀 이렇게 누가 봤을 때 아우 좀 그래 그만해 이런 말 나오는 그러한 염탐이 있고, 하나는 저 사람에 대한 어떤 희망, 내가 지금 상황이 좋아, 저 사람에 대한 어떤 애틋함, 뭐 약간 뭐랄까 핑크빛 어떤 것을 기대하며 하는 염탐이 있잖아요. 이 사람은 후자다.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. 일단 되게 여유로워요, 사람이. 본인의 뭔가 커리어도 꽤 잘 쌓아놓으신 분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, 그리고 이 사람과 만약에 1번 분이 어떻게 연이 잘 닿게 된다면, 뭐 연이 이미 다 있어도 염탐할 수 있잖아요. 근데 어쨌든 그게 잘 이렇게 된다면 이 사람이 1번 분에게 되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, 그러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, 그런 느낌이 들고, 그리고 이 사람은 되게 삶의 밸런스를 잘 맞춰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오버하지 않아요. 그리고 무모하지 않아요. 되게 안정적이고, 그리고 본인의 어떤 삶의 패턴이 딱 본인이 원하는 어떤 방향으로 잘 짜여져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. 그래서 이러한 어떤 느낌은 어린 사람에게는 나타나기 쉽지 않아.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, 약간 애늙은이 같은 경우. 근데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좀 나타나기는 쉽지 않고, 어느 정도 이제 그러한 청춘의 열병을 이제 다 겪어내고, 본인만의 무언가가 이제 굳건히 선, 나만의 인생 철학이 있고, 살아가는 어떤 삶에 대해서 조금 무기를 만들어 놓은 사람?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사람이고, 그리고 이 사람이 되게 정도 많아요. 그래서 인기 많을 거예요, 이 사람. 이성에게도 인기가 많을 거고, 본인도 그걸 알고 있지 않을까요? 굉장히 멋진 어떤 사람이 지금 1번 분을 염탐하고 있는 그러한 모양새라서, 1번 분은 또 얼마나 멋진 분인지 되게, 그래요. 1번 분 멋진 분, 자 댓글 달아주세요. 나 멋집니다, 이렇게. 좀 그런 분들 많으실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. 그렇다면 이 사람이 염탐을 한다고 하는데, 1번 분에 대한 어떠한 에피소드, 어떠한 감정들이 있는지 좀 볼까요? 에피소드.
생각들. 자, 한번 볼게요. 어쩌면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 사람이 유추되는 사람 분들도 일본 분 중에 많을 수 있어요. 어허. 뭐죠? 두 분은 일단 제가 느끼기에는 서로가 서로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. 먼발치에서 일본 분 모르게 염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. 일단 이 사람은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고, 두 분 사이에 좀 구설이 있었다. 근데 그 제3자의 어떤 이야기들이 꽤나 오래된 어떤 그런 구설들이 있었는데, 이런 구설 상황에서 일본 분이 되게 단단한 어떤 입장을 좀 취하셨던 것 같거든요. 그리고 섣불리 무언가를 결정하지 않으셨고, 내가 어떻게 보면 무언가를 선택을 했을 때 이 사람에게 리스크가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. 근데 그 선택을 일본 분이 굳이 하지 않았대요. 하지 않고 그냥 무언가 혼자 우뚝 서 있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, 뭐 예를 들어 이런 구설에 반응을 하지 않았다거나, 아니면 무언가를 선택을 해서 본인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굳이 그 의견을 말하지 않았다거나,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일본 분은 아름답게 본인 혼자만의 어떤 아우라로서 주변 사람들이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따따붙다 하지 못하게 만든 어떤 그러한 에너지가 있었다. 일본 분은 되게 자존감이 좀 높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,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굳건하게 본인의 자리를 지켜준 것들, 그런 것에 대해 상대방이 되게 고맙고 멋있게 봤던 어떤 그런 에피소드가 두 분 사이에 좀 있었을 것 같아요. 근데 여기서 이게 뭘까요? 어떤 계약과 관련된 거. 여기서는 링으로 나서 사실 결혼 반지로 표현이 되긴 했거든요. 근데 이게 꼭 결혼을 상징하지는 않아요. 어떤 계약, 묶여질 수밖에 없었던 어떤 상황, 그런 상황 속에 어떤 위기가 두 분 사이에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, 상대방 분이 이런 생각을 한대요. 내가 이제는 조금은 음지에서 나와서 무언가 결정을 해야만 하고, 이거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운명이야 라고 이 사람 생각을 한다라고 하거든요. 이 사람이 어떤 내린 결정, 근데 이 내린 모든 결정들은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옳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. 근데 그 옳은 그 판단의 기준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감정이 아니었고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었던 것 같거든요. 예를 들어 감정으로 일본 분에게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면 이 사람은 그 감정을 이성으로 컨트롤했을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, 그 옳지 않은 그 행동이 오히려 일본 분을 위하는 길일 거라는 걸 본인이 알면서도 이 사람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 맞다는 어떤 그 기준, 거기에 따라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. 근데 그러한 행동이 이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상황적인 그거 말고는 다른 어떤 대안이 없었더라고 이 사람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일본 분에게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. 어떻게 보면 두 분이 엮여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러한 어떤 행동이 일본 분에게는 좀 실망으로 느껴진 분들도 꽤 있으실 수도 있겠다는 느낌도 들고, 근데 이 사람의 입장이 또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야. 그리고 이 사람이 행동한, 결정한 그게 맞다고 생각해, 일본 분도. 하지만 우리가 뭐 살다 보면 맞다고 생각해도 서운한 건 어쩔 수 없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잖아요. 좀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, 아니면 일본 분은 별로 개의치 않았는데 이 사람 혼자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.
어쨌든 그러한 에피소드들이 두 분 사이에 좀 있었었고, 그분이 지금 1번 분을 좀 염탐하고 있다, 여러 가지로. 그렇다면 이분이 1번 분에게 바라는 게 있을까요? 뭘 바랄까요? 이 사람 뭐 기다려주길 바라네? 이 사람이 무언가에 대한 확실한 이제 선택을 하게 될 거고, 그리고 그 선택은 이제 번복되지 않아요. 굉장히 오래 유지될 어떤 결정을 이 사람이 하게 될 것 같거든요. 그러한 결정과 관련돼서 1번 분이 좀 기다려줬으면 하는 그 마음이 이 사람에게 있네요. 기다려달라. 기다려달라는 건데 1번 분 보고 결정을 하고는 안 할 거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여기에서 무언가를 확실하게 이제 해 나갈 사람은 1번 분이라기보다는 상대방 쪽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에는 움직인다라는 그런 느낌이 동시에 있거든요. 사실 이 카드는 움직이는 카드는 아니에요. 근데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봐서 내가 언젠가 갈게라는 게 내포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결정이 되면 이 사람은 더 이상 번복하지 않고 그 기다리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 보상이 충분히 될 것이다.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 느낌? 기다리라. 어떻게 보면 이 기다리라는 말이 내가 그만큼의 너가 기다린 것만큼의 무언가를 해주지 않는다면 이거 진짜 이기적인 건데? 갑자기 그런 어떤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. 그럼 두 분의 흐름을 좀 볼게요. 그리고 1번 분이 알고 계셔야 할 어떤 조언. 그리고 여기는 약간 원래는 안 보려고 했던 카드 하나를 추가로 봐야겠어. 자, 볼게요. 뭔가 이 사람이 만들긴 하네. 만들어. 분명히 이 사람이 뭘 만들어요. 근데 하나의 에피소드를 말씀드릴게요. 이 사람이 연락이 어느 날 이제 와서 기다리고 있는 1번 분에게 뭐 누구 볼 건데 같이 볼래? 뭐 이런 식의 제안. 두 사람만이 볼 것 같진 않고 무언가 겹진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이 사람과 1번 분 사이에는. 그리고 그 사람이 1번 분과 이 사람 사이에서 어느 정도 도움의 역할을 분명히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. 그리고 1번 분이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믿을 만한 누군가의 조언을 받아보는 것도 굉장히 이 관계에선 좋대요. 사실 저는 인연에 있어서 3자개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때로 카드가 이렇게 나오면 그 3자의 개입이 뭔가 좀 이렇게 오작교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지금 1번 폰의 카드가 좀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고 두 사람은 되게 뭔가 조화가 잘 되는 듯한 그런 느낌들. 그리고 지금은 1번 분이 생각할 수 없는 어떤 큰 변화가 두 분 사이 분명히 있을 거다. 이렇게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느낌들. 그리고 두 분의 관계의 결속력이 좀 더 단단해지고 무언가 조금은 확실해지는 어떤 한 방이 있다. 좀 그런 느낌이 두 분 사이에 많이 드는 것 같아요. 이 사람이 염탐으로 끝나는 게 아니네. 염탐을 하고 그리고 적절한 어떤 시기에 행동을 취할 거다. 그래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염탐이다.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물론 저는 최장 6개월까지의 에너지를 전하는 전달자이기 때문에 1번 분이 생각하실 때 이거 내 이야기다 도움되겠다는 부분들만 잘 취해 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번 리딩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.
3번 분 리딩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의 주제 3번 분의 염탐 중인 이 사람이 3번 분에게 바라는 것에 대한 리딩을 해보려고 합니다. 먼저 이 사람의 어떤 현재 상황, 현재 어떤 멘탈 상태 이런 걸 좀 볼게요. 잘 살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뭔가 좀 상황이 안 좋은 사람인지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염탐 중인지 자 볼까요? 아하. 와, 이 사람은 진짜 약간 도인? 그 느낌이 좀 많이 들거든요. 속세를 벗어나 난 이제 내면의 평화에 이르렀다. 약간 그런 분의 느낌이 많이 들어요. 물론 이 사람이 제가 그런 느낌이 드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사람의 어떤 삶이 현실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었어요. 근데 그 문제를 이 사람은 좀 잘 극복을 해낸 케이스인 것 같고, 그러면서 여기 절제 카드가 이렇게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사람이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어떤 노력을 좀 한 것 같거든요. 근데 이 노력의 끝에 이 사람이 원하는 어떤 많은 것들, 뭐 정말 우리가 어떤 자유를 느끼는 감정과 실질적으로 내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거는 별개의 문제잖아요. 내가 경제적으로 누군가가 저 사람이 풍요롭다고 생각해도 내가 갖고 싶은 거를 갖지 못했으면 그거는 풍요롭지 않을 수 있는 거인 것처럼 모든 것은 결국에 좌표의 문제란 말이 있죠. 내가 생각하는 그 0점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풍족한지 부족한지 부자인지 가난한지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절대적인 거는 없는 것 같아요. 감정과 관련해서.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 사람이 진짜 뭐 경제적으로 힘들었다, 뭐 했다, 이렇게 제가 카드만을 보고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스스로 생각했을 때 현실적인 어떤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고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끝에 결국에 본인이 원하는 자유를 찾아낸 어떤 그러한 사람들. 그래서 이 사람은 되게 뭔가 막 그런 정신적인 수양과 관련해서 좀 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도 들고, 이 사람의 어떤 사용하는 문장이나 그 아우라가 약간 도인 같은 느낌을 진짜 좀 뿜어낼 것 같은 사람이에요. 그리고 이 사람 좀 연륜이 있어요. 정신적인 연령이라고 보기에는 좀 연륜이 있어. 그래서 3번 분보다는 좀 나이가 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그런 분이 지금 3번 분이 염탐하고 있는 느낌. 근데 사실 이 사람이 염탐이랑 그렇게 어울리는 사람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그냥 지켜보고 있다? 이 정도로 제가 언어를 좀 바꾸도록 할게요. 어쨌든 그렇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3번 분을 봤을 때 느끼는 감정이 뭔지 좀 볼까요? 이 사람의 어떤 마음. 결국 염탐을 한다는 건 이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의 감정의 합이 염탐을 하게끔 만든 거잖아요. 그런 부분들이 있죠. 보금자리에 대한 어려움. 이건 마치 두 분 사이에 어떤 보금자리가 있었다고 가정해 볼게요. 이 집이라는 게 사실 진짜 집을 상징할 때도 있고 때로는 안락한 어떤 그런 장소를 상징할 때가 있거든요. 뭐 내가
자주 가는, 자주 묵는 어떤 곳, 집과 같은 곳, 뭐 회사도 뭐 제2의 가족, 뭐 또 하나의 어떤 집,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. 나의 보금자리와 관련된 것들. 그것에 어떤 위기가 찾아왔어요. 위기가 찾아왔는데, 3번 분은 이러한 이 상황의 어떤 위기, 우리가 안전으로부터의 어떤 그 갈망이 있잖아요. 근데 그게 위협을 받게 되면 엄청난 어떤 공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거든요. 근데 그런 상황에서 3번 분이 되게 마인드 컨트롤을 잘했다? 그리고 약간 잠수 타는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은 느낌? 근데 그 어떤 보금자리의 위기, 뭐 예를 들어 뭐 집문서를 날렸어. 뭐 이게 또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고, 뭐 부동산을 뭐 날렸어. 뭐가 됐든. 그런 위기 속에서 3번 분은 되게 중심을 잘 지켰고,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어요. 어떻게 보면 진짜 막 화를 내고 막 그럴 수 있는 거였는데, 이게 또 화가 된다고 해결될 부분도 아니었고, 또 3번 분이 이거를 되게 좀 너른 마음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다?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은 되게 그러한 3번 분의 행동에 대한 고마움이 있어요. 근데 이게 두 사람의 관계성에 따라서 이게 진짜 집일지 아니면 어떤 단단했던 무언가가 이렇게 공격을 받았을 때의 태도인지, 그거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서 제가 뭐라고 딱 단어 선정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, 어쨌든 3번 분은 그러한 어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본인만의 어떤 주관을 가지고 이렇게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. 그 부분이 이 사람의 어떤 기억 속에 되게 인상적인 어떤 한 부분으로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.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. 근데 이 사람은 되게 또 특이한 게 뭐냐면, 안정된 걸로부터 튀져 나갔어요, 밖으로. 그러니까 마치 이 보금자리 위기를 이 사람이 준 것 같은 느낌도 지금 드는 거예요, 제가 느끼기에. 근데 이 사람은 분명히 그 안정된 무언가, 오래된 무언가, 굳건한 무언가로부터 어떠한 결정을 내렸고, 그 결정은 물론 어려움이 있었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해결해야 될 장애물들이 분명히 많았어요. 근데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이 사람이 가고자 했던 것,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던 어떤 그 모든 액션들이 또 하나의 기회가 되고, 그게 어떻게 보면 행운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거라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, 이 사람은. 그러니까 아무런 진짜 개념 없이 움직였던 게 아니에요. 이 사람이 안정을 부쉈을 땐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었는데, 그 행동에 대해서 사실 타인들은 납득하기가 쉽지가 않죠. 어쨌든 이 사람으로 인해 무언가가 깨질 테니까. 하지만 이 사람은 그거 감행했고, 거기다 미안함이 있네요, 3번 분한테. 그걸로 인한 리스크가 3번 분한테 좀 간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한 본인의 행동에 책임도 당연히 질 거고 후회는 없어요. 왜냐면 이 사람 뭔가 그쪽으로 나아갔을 때 성취해낼 사람이거든요. 그 정도의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간 사람이기 때문에. 하지만 미안한 거 미안한 거다, 좀 그런 마음이 보여지는 것 같거든요. 도대체 무슨 사이였던 거지? 이 사람이 아무튼 염탄을 하고 있대요. 튀져나가서 미안해 막 이러고 있어. 자, 이 사람이 3번 분에게 바라는 거. 이 사람은 뭔가 3번 분이 무언가 공식화되는 것에 대한 좀 싫어함이 있어요. 도대체 이게 무슨 감정이지? 3번 분이 어떤 열정을 가지고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렇게 3번 분이 무언가 이러한 행동, 어떤 새로운 시작으로 인해서 너무나 이렇게
양지로 나온다거나 너무나 이슈화가 된다거나 너무나 무언가 내가 더 이상 잡을 수 없는 머나먼 곳으로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건가? 그런 생각도 들고, 그리고 뭔가 두 분의 관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식화가 된다라는 것에 대한 욕망도 이 사람은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. 조금 어떤 것에 대한 확신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느낌? 무언가를 완벽한 정답을 듣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약간 회피야. 회피형. 좀 그런 느낌. 그래서 3번분이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고지고대로 듣고 싶지 않아 하는, 아직까지 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. 그 이유가 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명확한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이 사람은 좀 거부할 수도 있고요. 무언가 두려움이 아직 있어요. 해결되지 못한. 희한해요. 그런 부분이 있다.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완벽하게 알고 싶지 않아. 좀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3번분에게. 나 참. 두 분의 흐름 뭘까요? 이런 거는 책임이랑도 연결되어 있다고 봐요, 저는. 여기도 오늘 안 보려고 했던 카드를 볼 수밖에 없게 생겼네. 자. 결국에 움직이지만 좀 시간이 필요한 느낌. 와, 여기 약혼 카드가 떠버린다. 두 사람의 관계는 사실 조금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, 이 사람과의 어떤 관계성이 여기 약혼으로 이렇게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 집이 진짜 집이신 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, 아니면 서로가 이만큼 좀 이렇게 견고하게 엮였었던, 혹은 이 견고하게 엮일 수밖에 없는 어떤 이러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해요. 근데 이 사람이 결국 이 위험과 관련해서 해결을 할 거란 말이에요. 이 사람은 무언가 안정된 것으로부터 이 사람은 이제 나아갈 결정을 이제 충분히 할 거고, 두 사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할 거예요. 그리고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 사람이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면 이 사람은 해결해 나가긴 할 거예요. 여기 조언에서는 이 관계에 대해서 3번분이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관계를 멈추려고 하지 마 라고 저에게는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. 근데 이 위험적인 부분,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서 나아가려는 이 부분이 어떤 음지화될 수밖에 없는, 무언가 완벽하게 떳떳하게 무언가를 표현할 수 없는 부분들이 두 분 사이에 좀 있을 수 있어요.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더 이상 두렵긴 하지만 완벽하게 모르는 척 하진 않겠다. 내가 해결하려는 어떤 액션을 취하겠다.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저에게는 좀 와 닿아지는 부분이 있고, 두 사람은 세상이 뭐라 하든 어쨌든 뭔가 엮이는 그러한 모양새가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. 3번 분은 이 이야기가 되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오면요 되게 이렇게 좁아지거든요, 이 제너럴 리딩이. 그래서 제가 뭐 더 이상 여기서 더 이야기를 하면 더 이야기가 좁아지기 때문에 이게 완전 와닿으시는 분들만 취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. 결국엔 엮일 수밖에 없다. 정말 짧게 말하면 이거죠. 물론 저는 최장 6개월까지의 이야기 에너지를 전하는 전달자이기 때문에 3번 분이 생각하실 때 내 이야기다 도움되겠다는 부분만 잘 취해 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3번 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번 리딩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.
4번 분 리딩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의 주제, 지금 4번 분을 염탐 중인 이 사람이 4번 분에게 바라는 것 리딩을 해볼 건데, 먼저 이 염탐 중인 이 상대방, 이 사람의 현재 어떤 좀 상태? 볼게요. 좋은지 나쁜지. 자, 기왕이면 날 염탐하는 사람이 상황이 좋았으면 좋겠죠? 개인적인 바람. 자, 볼게요. 오, 좋아요. 오, 이 사람 되게 뭐랄까 일잘러 느낌? 본인이 어느 정도 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진짜 숙련도가 꽤 높은 사람. 그리고 이 사람 되게 재능이 많아요. 약간 팔방미인 있죠?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, 그리고 일을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. 스스로 재능도 있는데 심지어 열심히까지 해. 그럼 얼마나 인정을 많이 받고 있을까요? 꽤 회사에서 좀 칭찬도 많이 받고, 본인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잘 조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팔방미인 스타일. 그 사람이 4번 분을 염탐하고 있다. 사실 이 사람은 누군가를 쉽게 염탐할 성격도 아니고 그럴 시간도 없을 거예요. 일하느라 바빠서. 근데 염탐한다는 거 그만큼 4번 분에게 꽂힌 어떤 포인트가 분명히 있다는 거다. 그리고 전략적으로 염탐할 확률이 꽤 높은 사람일 거다. 이유 없이 그냥 궁금해서 염탐하는 스타일은 아닐 거다. 좀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거든요. 능력자가 지금 4번 분을 염탐하고 있어요. 자, 그렇다면 이 사람이 4번 분을 생각했을 때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좀 볼까요? 볼게요. 와우. 그래요. 4번 분이 또 능력자네. 약간 느낌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 4번 분이 좀 귀인이었던 느낌이 들거든요. 이 사람이 생각을 했을 때. 뭐랄까, 이 사람과 4번 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, 분명히. 근데 그 어려움은 그냥 제가 느끼기에 이 상대방 분이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확률이 좀 더 컸을 것 같거든요. 그러한 상황에서 4번 분이 좀 행운처럼 이 사람에게 뭔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4번 분의 등장만으로도 이 사람이 삶이 좀 이렇게 풀려나간다거나 아니면 어디를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4번 분이 굉장히 안정적이게 무언가 잘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영감을 받았을 수 있어요. 4번 분은 나는 해준 게 없는데요? 이렇게 말을 해도 이 사람에게 있어서 4번 분은 약간 뮤즈 같은 어떤 그러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고 이 사람에게 그런 존재였고 그리고 내가 무언가 혼란에 빠졌을 때 정말 등대 같은 존재였다.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어떻게 보면 일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고 스스로도 능력이 많은 사람인데 능력이 많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니까 그런 사람에게 4번 분이 도움이 됐다는 건 그만큼 4번 분도 일잘러다 능력자다 좀 그렇게 저에게는 보여지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조금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조금 있었을 수도
있을 것 같거든요. 뭐 약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어떤 세력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무언가 두 사람이 만들어 놓은 무언가를 좀 방해하려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있다거나 좀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조금은 시작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, 이 사람이. 무언가 감정적인 것과 관련된 것에 있어서 이 사람의 어떤 그런 기다림, 뭐 예를 들어 4번 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, 무언가를 이제 시작을 해야 하는데 그 시작을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기다림과 그리고 이 사람이 무언가를 시작을 하려는 그 마음을 먹은 그 자체, 거기에 대한 어떤 미안함? 왜 그러냐면 이 상황 자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상황 자체가 좋지 않으면 그것을 포기한다거나 아니면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을 한다거나 무언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그게 해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. 근데 이 사람은 조금은 방치한 느낌이 들어요.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고 무언가 시간이 흐르기를 조금 내버려둔 그러한 느낌? 그런 부분에 대해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어쩔 수 없었던 그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이 사람 스스로도 조금 후회하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그런 부분들이 좀 보여진다. 좀 상황적으로 돕지 않았던 것 같은 느낌? 그런 부분, 그런 측면이 좀 있었나 봐요. 그렇다면 이 사람이 4번 분에게 바라는 게 있을까요? 뭐가 있을까? 네, 약간 기다리고 있는 바보 같은 느낌인데? 왜 기다려? 행동을 해야지. 왜 기다리는 거야? 뭐 어쩔 수 없는 뭐가 있대요. 이 시작, 기다림이, 또 나와버렸어. 와, 이렇게 나와버려? 이 사람이 생각하는 두 분의 관계에 어떤 운명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봐요, 이 사람은. 그게 현실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계속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. 그 때를 기다리고 있고 이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게 해결되기를, 이게 조금은 나아지겠지, 우리가 무언가 한 발이라도 뗄 수 있는 상황이 되겠지에 대한 어떤 막연한 이 사람의 어떤 발동이 있어요. 이 사람은 그걸 운명이라고 생각을 해요.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그러한 상황을 자꾸 자기가 만들어가는 걸 수도 있거든요. 근데 무언가 너와 나는 어쨌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시작은 해봐야 돼. 그게 뭔진 모르겠지만 어떤 그러한 마음을 이 사람도 가지고 있고 거기다 미안함도 있으면서 그러면서 4번 분에게 또 그러길 바래. 왜냐하면 이건 우리의 어쩔 수 없는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숙명이니까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뭐 운명론자인가? 뭔가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데도 약간 밀어붙이는, 근데 그 밀어붙이는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야. 약간 시간이 흐르길 기다려. 마치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그 마음으로. 모르겠어요, 전. 전 모르겠어요. 약간 이런 느낌. 별로. 자, 그러면 일단 두 분의 앞으로의 흐름을 좀 볼게요. 그리고 4번 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어떤 조언. 그래요. 여기서는 명상이 4번 분에게 답을 줄 것이고 그 답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져도 좋다. 그 말은 4번 분이 어떻게 보면 좀 영적으로 발달된 부분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명상을 좀 원래 즐겨 하신다거나 좀 촉이 좋으시다거나 아니면 뭐 느낌대로 좀 행동하는 것에 대한
어떤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다거나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어쨌든 4번 분은 스스로에게 집중했을 때 어떤 답을 구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어떤 메시지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고, 어떤 사과는 분명히 종결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동안 계속 유지됐던, 어떻게 보면 변하지 않았던 그 어떤 상황이 이제 끝난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. 그러면서 조금은 해야 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는 어떤 흐름들이 두 분 사이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. 근데 끝나고 나서 상황이 제가 생각할 때는 바람직한 어떤 방향성이라고 봐요. 그러니까 무언가 해야 할 것을 그냥 열심히 해 나가는 것,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면 열심히 일을 하고, 무언가 성실하게 본인이 오늘 당장 해야 할 것을 해 나가는 것, 그렇게 현생을 살아나가는 것, 그러한 어떤 삶이 모든 상황이 종결된 후에 펼쳐진다라고 하기 때문에, 이 어떤 일상적인 어떤 사이클에 두 분이 함께 계실지 아니면 따로 계실지, 염탐만 하고 끝날 것인지는 어떻게 보면 4번 분에게 달려있는 좀 그런 부분들이 이 명상을 통한 답을 얻어라에서 조금 같이 보여지는 것도 같아요. 물론 저는 최장 6개월까지의 에너지를 전하는 전달자이기 때문에 4번 분이 생각하실 때 도움된다는 부분만 취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번 리딩에서 4번 분 또 뵙도록 할게요. 6번 분 리딩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의 주제, 6번 분을 염탐 중인 이 사람이 6번 분에게 바라는 게 뭔지에 대한 리딩을 해볼 건데, 먼저 지금 염탐하는 그 상대방 분, 그분의 좀 상황적인 부분 볼게요. 잘 살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문제가 많은지 좀 보도록 할게요. 기왕이면 상황 좋은 사람이 나를 염탐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? 좋은 이유일 테니까. 자, 으악. 왜, 뭐지? 이 사람 되게 대운이 바뀌네. 이 사람에게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거든요. 근데 그거를 극복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. 좋은 방향으로. 뭔가 스스로의 마인드 컨트롤도 되게 열심히 하셨을 것 같고, 되게 좋게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사람이 노력을 했고, 이 모든 상황이 지금 이제 종결되는 텐소드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, 이 사람은 지금 이제 본인이 했던 많은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거나, 아니면 진짜 이런 경우는 뭐 직장을 바꾸는데 그게 본인에게 엄청나게 임팩트 있는 어떤 사건, 정말 대운이 바뀌고 뭔가 상황이 바뀌고 좀 그러한 분이에요. 그 분이 지금 6번 분을 굉장히 염탐하고 있다. 사실 본인의 앞길, 본인의 상황을 처리하기도 급급한 상황일 수 있는데 6번 분을 떠올리거나 염탐하는 이유가, 이 사람은 분명히 좀 찌랑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, 그만큼 이 사람이 근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다채로운 사람이다,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. 매력도 많고, 뭐 뭘 시켜도 중간 이상은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그리고 상황에 맞게 좀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잘 맞춰 나갈 수 있는 융통성 있는 사람, 그렇게 좀 보여지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이 사람은 상황이 이렇게 바뀌어도 또 그 상황에 맞게 본인을 잘 만져 나아갈 것이 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좀 그러한 분이 지금 6번 분을 염탐한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. 그렇다면 6번 분에 대한 어떠한 좀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. 이 사람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끝났어요, 두 분이.
음, 뭐야? 와, 이 사람이 6번 분한테 상당히 집착을 하고 있는데요? 이 사람은 놓아줄 생각이 없어요. 6번 분을. 아이와 관련된 어떤 분쟁? 아니면 어떤 순수와 관련된 어떤 그러한 논쟁? 논란? 이게 무슨 상황인지는 정말 경우에 따라서 너무 다양할 것 같은데, 어쨌든 좀 다툼이 있었다거나, 이 다툼에 영향을 준 게 어떤 순수성, 아이의 이슈, 무언가 우리가 서로 재고 따지는 거 없이 무언가를 했던 것들, 그런 모든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, 이러한 논쟁 속에서도 이 사람은, 이러한 문제 속에서도 이 사람은 6번 분에 대한 어떤 생각, 그리고 나와 6번 분이 뭔가 우리가 통하는 것들이 있고, 우리가 매여 있고, 서로가 서로를 놓아줄 수 없는 어떤 부분을 이 사람은 알고 있고, 심지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. 근데 내가 이렇게 너에 대해, 6번 분에 대해 염탐을 하고, 이렇게 내가 집착을 하고, 이렇게 놓아줄 수 없는 것에 대해 이 사람은 충분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는 있거든요.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죠. 미안하지만 나 계속 집착할게. 좀 이런 느낌? 근데 뭔가 상황이 끝났고, 그 끝난 것들이 이 사람이 생각할 땐 위기였는데, 그런 위기의 순간에서도 서로의 마음, 서로의 생각, 그리고 무언가 6번 분이 그러한 와중에도 성실하게 해야 할 본분을 좀 다한 느낌이 들어요. 어떤 상황인지는 다 다르겠지만. 어쨌든 6번 분은 끝까지 최선을 다했고, 해야 할 것을 했고, 그리고 뭔가 솔직했고, 그 끝나가는 와중에도. 그렇기 때문에, 이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한 것에 6번 분을 되게 높게 좀 보고 있다? 끝까지 최선을 다한 무언가? 근데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. 이제 뭐 끝났는데 뭐 그럼 대충 하거나 아니면 뭐 생략하거나 뭐 그러기 마련인데 6번 분은 안 그러셨던 것 같아요. 확실히 유종의 미의 어떤 그 중요성을 아시는 분. 6번 분. 그런 분들이 좀 6번 분들 중에 있을 것 같고, 그걸 상대방은 충분히 알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. 마지막까지. 그렇다면 이 사람이 6번 분에게 바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? 뭔가 두 분 헤어지셨나? 바라는 게 뭘까? 진짜. 와, 진짜 이기의 끝판왕이다. 보자마자. 이 관계가 6번 분에게 이 관계인지 아니면 어떤 마음인지 어떤 감정인지 6번 분에게 좀 생채기가 났거나 좀 6번 분의 마음에 스크래치가 난 부분을 이 사람은 알고 있거든요. 근데 그걸로부터 6번 분이 완전히 벗어나길 이 사람은 원하지 않아요. 예를 들어 이 사람과 관계에 6번 분이 미련을 가졌으면 하고,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 6번 분이 빠져나오길 이 사람은 원치 않아요. 근데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게 6번 분을 위한 길이거든요. 근데 그럴 수밖에 없지. 왜냐면 이 사람은 지금 집착하고 있으니까 6번 분한테. 막 마치 막 난 널 놔주지 않아. 막 이러고 있는데 6번 분이 훨훨 날아가기를 바라진 않을 거 아니에요. 좀 그런 마음이에요. 이기적이야, 좀. 이기적인 마음이야, 이 사람. 음. 두 분의 앞으로 흐름 볼까요? 이 사람은 너무 이기적인데? 두 분의 흐름. 그리고 6번분이 알아야 할 조언. 근데 이 염탐이라는 주제에는 좀 그러한 느낌이 안 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
어쩔 수 없어. 이렇게 이런 부분이 없을 수가 없어. 자, 이번 흐름. 와, 결국에 용서하래요. 용서하래. 아, 여기 조언에서는 어떤 용서의 부분, 6번 분이 받았던 어떤 상처, 6번 분의 스트레스, 그게 뭐가 됐던, 이 사람이 됐던 아니면 이것과 관련은 없지만 영향을 주는 무언가가 됐던 거기에 대한 용서의 마음이 6번 분을 위해서 6번 분의 많은 차크라들이 다 정상화가 되고, 그리고 내가 이런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고 내가 무언가 정상적인 맑은 사고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지금 내 안에 있는 어떤 응어리들을 푸는 것, 그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,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그 문제를 해결을 하는 액션을 취하게 될 거예요.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이 관계가 루즈해지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.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지만 그렇다고 끊어지지 않는 어떤 좀 기나긴 어떤 그러한 흐름이 좀 있을 수 있고, 6번 분은 언제나 지켜보면서 내가 나설 타이밍을 이 사람은 재고 있을 수 있다. 내가 요때 이렇게 짜잔하고 무언가 도움을 주려는 준비를 이 사람은 언제나 늘 미래에도 할 것이다. 좀 그러한 느낌들. 근데 그나마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래도 좀 안심이 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여기 어떻게 보면 케미스트리가 이렇게 나와버려서 다시 시작되는 어떤 그러한 타닥타닥 그런 움직임이 좀 있을 수 있겠다. 끊어지기가 쉽지가 않은, 싫어졌다가도 뭔가 시간이 지나서 보면 다시금 어떤 감정이 되살아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두 분에게는 조금 있을 것 같다. 근데 어쨌든 6번 분이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은 뭐 이 사람이 돕든 집착을 하든 그건 이 사람 사정이고, 6번 분은 이제 스스로를 위해서 어떠한 풀어야 될 부분에 대한 용서나 응어리에 대한 어떤 좀 케어,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 같고, 그것을 잘 이렇게 다독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. 본인에게 별로 좋지 않아요,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것. 물론 저는 최장 6개월까지의 에너지를 전하는 전달자이기 때문에 6번 분이 생각하실 때 이거 내 이야기 같다 도움되겠다는 부분만 취해 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번 리딩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.